부회장님도 오셔서 이제 감사 인사도 해주셨지만 이 대전에서 큰 행사가 열리는 거에 굉장히 감동이고 또 이런 자리에 이런 행사에 이렇게 강의할 기회를 주신 정월 원장님과 김유봉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외에 플라즈맵 관계자분들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것의 효과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임플란트 표면에 플라즈마 처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과거에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었고, 그래서 사실 이 표면 처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원장님들이 이 UV나 플라즈마 쓰시는 분들께서 얘기가 막 들려오고 있고 효과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써보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그렇게 소문으로 쓰게 됐고, 맨 처음 제가 쓰던 장비는 그 액티링크 이전에 플라즈마 X라고 메가젠에서 나왔던 이 장비를 썼었는데, 이 초창기 때부터 써하고 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처리를 한 이후로 이제 물류착이 실패해서 어떤 임플란트가 실패를 했던 케이스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플라즈마 X가 메가젠 제품을 쓸 수 있어가지고 이번은 아니죠. 이게 제품 나왔을 때 거의 다 샀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액티링크 리본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연구원이 아니죠. 연구자가 아니라 임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사용해오면서 어떤 느꼈던 점들, 임상에서 활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단국대학교를 졸업했고 부정과를 나왔는데 임플란트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 강의 내용은 이제 다음 순서로 이어가볼 텐데, 이제 플라즈마 표면 처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 다이렉트로 쪼는 방법이 있고, 로텍스라는 마운트에 달아서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을 앞에서도 다 얘기해 주셨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임상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어떤 식으로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의의가 있는 것인가, 이 처리가 의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신입했던 임플란트 케이스들인데요. 이제 요즘에는 거의 이제 가이드 수술, 디지털이랑 연계해서 가이드 수술 많이 하고 있지만, 이때는 이제 가이드가 뭔지도 모르고 플라즈마 장비도 나오기 전인데 사실은 이렇게 했어도 별 실패 없이 전 다 수술하고 잘했었거든요. 임상이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사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표면이 예전에는 RBM도 있었고 HA 코팅도 있었고 했지만 SLA가 나오면서 임플란트의 탄도가 이제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실패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이건 골드 스탠다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SLA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라지 그리스로 때리면 크레이터라는 분화구가 만들어지고, 애시드 에칭을 통해서 이제 표면에 이런 플레이스를 올리게 되면 그 표면에 어스테오제닉 셀들이 잘 붙어서 이게 어떤 물류착에 성공적으로 요소를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SLA 표면을 모든 회사가 다 이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제는. 근데 이제 이렇게 SLA 표면으로 저는 잘 해왔는데 이 표면 플라즈마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이제 운동장 같은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으면 이게 사실 실패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할 때 우리가 내는 효과에 대해서 최고 중요한 게 이제 본트 임플란트 레이저가 증가한다는 건데, 이런 임플란트에서 BRC 레이저가 조금 떨어진다고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별로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95 D3 D40 같은 경우 지금도 이제 44대 애완으로 임플란트 이제 신고 싶어서 오셨는데, 지금 CT 뷰 보면은 이미 골서주도 거의 없고, 식립을 할 때 일부러 저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정이 안 얻어질 게 보이니까 상악동 저에서 고정을 얻거든요. 상악동 저를 이제 성공을 시켜서 거기서 고정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이게 고정이 이제 10리터 나누더라고요. 손으로 돌리면 그냥 돌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커버 스크립 어떻게든 살살 해가지고 잠그고 이제 묻어놓고 나와야 되는, 이런 식으로 저는 쌈을 시키거든요. 펀칭을 하고 그걸 잘 보관했다가 위에다가 덮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979에 이렇게 6번이나 16번, 17번, 979, 6, 7번에 심으면
요즘에 저는 많이 느끼는 게 대부분 다 이런 것 같아요. 고정을 잘 얻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로는. 근데 물론 뭐 이런 경우에 뭐 어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막 댄스하거나 해낸거나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언더 드릴링 하거나 해서 고정을 잡아보겠다고 막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사실 저 그 어떤 노력도 다 해봤거든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음 환자분 같은 경우도 56세 남한분이신데 이제 7번에 상하 7번에 식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상악동 클래스를 잘 어프로치 해가지고 공그래프트 하고 잘 식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고정이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이게. 당연히 이제 또 그냥 묻게 되고 이 환자분은 어제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어제 수술해서 이제 그 결과를 급하게 슬라이드에 넣었는데 46세 여한으로 이제 우측 어금니가 닿을 때는 시리고 불편하다고 오신 분입니다. 지금 10번대, 40번대 분은 9, 6, 7번이 전부 다 이제 본루스가 일어나 있고 사실은 임플란트를 이제 환자분이 오셔서 불편하다고 해서 오시면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맞닥뜨릴 것 같습니다. 환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발치를 하고 뭐 IRP나 뼈를 미리 이식해 놓는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참 많이 했는데 그게 굴질이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잘 하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부치부에는 ARP를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AP까지 본인이 다 녹아 있으면 뽑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걸 그냥 뽑고 자연스럽게 이제 내추럴 번으로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게 되고 이제 문제의 상악이죠. 하악은 고정하는데 별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 문제의 상악이 이제 16, 17번 보면은 이제 16번은 잔정골이 뭐 2mm, 2, 3mm 나왔던 것 같고 이제 17번 한 5mm, 5, 6mm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금 골소주가 보시면 거의 뭐 보이지도 않고 앞에 하얀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제 막 수술 이제 하고 했었는데 가이드 장착하고 이제 식립을 하게 됩니다. 손으로 클래스 아웃코치에서 잘 올라가고 잘 식립을 했는데 손으로 어제도 이제 돌리니까 또 돌아가더라고요. 힘주면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고정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방법을 써도 이런 골질에는 이제 양호한 초기 고정을 얻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0뉴턴 이하로 나와서 유아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노트 X가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 누르는 형태.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넣으면 그 죽진 않거든요. 위에 다 엎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서브머지를 시키게 됩니다. 어제도 이제 이렇게 해서 했고 이제 환자분은 되게 편하죠. 안 아프고 편하다고 하는데 이게 성공할지가 이제 걱정인 거잖아요. 이게 정말 성공할까? 이제 요즘에 이 환자분들은 다 플라즈마 처리를 해서 제가 식립을 한 거고 그럼 이 정리가 정말 이 플라즈마 처리하면 이게 정말 효과적이냐 이게 정말 우리가 이러한 그 챌린지나 상황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냐가 이제 궁금한 건데 뒤에 이제 케이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67세 여한으로 이제 좌측아래 어금니 불편감으로 내원하셨는데 17번 이제 요건 미싱이어가지고 여기를 심는 걸로 이제 오신 분인데 이때는 이제 플라즈마 처리를 안 할 때였습니다. 환자분은 안 할 때였고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17번부의 CT 보면은 고밀도가 굉장히 낮아 보이고 식립 잘 했습니다.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돌리면 돌아가는 여기도 이제 그러면 이게 실패를 결국에는 했는데 요거 산후동차에서 굴려가지고 헛돌아서 스피닝 생겨서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미리 정해진 사이즈보다 긴 걸로 드리링 하거든요. 스피닝 절대 안 일어나도 산후동차에서 맞닿으면서 스레드를 다 갈아버리면 무조건 실패하기 때문에 이거는 스피닝 안 일어나게 제가 다 조절을 해서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10년단 이하로 나와서 저는 이제 하이니스 쓰고 있습니다. 하이니스 쓰고 있어서 이거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40N으로 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뭐 그 일반적인 프레셔 코핑 꽂고 했으면은 실패하진 않았겠죠. 40N 돌리다가 30N에서 이제 휠체어가 쫙 하면서 이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쓸 수는 없으니까 빼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한 단계 큰 걸로 바로 교체해서 식립을 했는데 고정 똑같이 10N 이하더라고요. 이거 해도 똑같이 10N 이하인데 심었습니다. 심고 이제 약한 상태로 심었는데 다행히 이제 요 같은 경우 푼플란트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주변의 고랑경이 딥어본이어도 어떤 프레임바드가 있으면 주변의 골질이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픽처를 넣었더니 이제 그때는 40N으로 한
마찬가지 4달 정도 있다가 돌렸는데 잘 체결이 돼가지고 지정부청으로 세팅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1년 3개월째 잘 쓰고 계시는데 이제 요런 케이스들, 요 케이스 같은 거, 이와 같은 상황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장비를 쓰니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디퍼번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그러면 쉬운 수술만 하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보통 저희 치과에도 오시는 환자분들이 아까 같이 뭐 운동량 같은 뼈에 씹는 이런 케이스들이 저는 최근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뭐 지배를 해야 되거나 뭐 온도가 너무 불량해서 어떤 부가적인 시술들, 어드밴스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뭐 지배하고 뭐 버티컬, 뭐 콜라겐 어그멘테이션도 해야 되고 라테럴 윈도우도 필요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어드밴스한 수술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성공을 하는데 뼈에도 잘 돼야 되고 임플란트 표면도 좋아야 되고 물류착도 잘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굴류착이 임플란트가 잘 돼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또 하나 고리식제도 어떤 블러드를 잘 머금어서 혈액이 잘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실제로 원장님들 치과에 이렇게 임플란트 수납장을 보면 재고가 가득 쌓여 있잖아요. 저도 제 치과의 임플란트 수납장인데 저는 이제 오스템이랑 신음 메가젠 임플란트 이제 시스템 3개를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쓰게 되면 유통기한 뭐 7, 8년씩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씩 된 임플란트를 쓰게 되잖아요. 보통은 쓸 때마다 찝찝했습니다. 또 다른 원장님들도 뭐 한 3년에 한 번씩 싹 교체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또 그러면 또 와가지고 교체해서 하고 이런 것도 또 미안해가지고 그냥 썼거든요. 오래돼도 쓰고 막 했는데 이제 2009년에 이 분이 이제 소개 논문에 따르면 새 임플란트와 한 달, 그러니까 4주 지난 임플란트에서 본트 임플란트 컨택 레이쇼를 본 건데 한 달만 지나도 이게 절반 가까이 본트 임플란트 컨택 레이쇼가 떨어지고 셀이 부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새 임플란트 표면에 셀이 많은데 4주만 지났는데 셀이 거의 붙지가 않습니다. 이런 셀들이 결국 말하는 게 오도트제닉 셀들, 골을 형성하는 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에 붙어야 분리착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사실 오래된 게 불과 한 달만 됐는데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임플란트 노화된 임플란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이번에 이 장비 가지고 칼럼을 썼는데 그때 이제 이 3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화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이드로필리스틱, 그러니까 친수성이란 관점, 일렉트로스태틱 스테이터스, 정기적 관점, 그리고 하이드로카본이 이제 어떤 식으로 불순물이 침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친수성, 그러니까 새 임플란트 표면은 표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블러드를 쫙 머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된 표면에 노화가 되면은 이제 블러드를 쫙 머금지가 않죠. 이게 대롱대롱 달려있잖아요. 물방울처럼. 이게 이제 바이오 이너트 서피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생체 활성이 떨어진 이 표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밑에 이제 정기적 요 성질을 보면은 전하를 보면 이 생체 세포들이 음극을 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포가 와서 보는 이 세포 자체가 음극을 뜨고 있는데 새 임플란트 표면은 양극이거든요. 양극이기 때문에 그 세포들이 그냥 와서 붙기만 하면 되는데 노화된 임플란트는 음극이 됩니다. 표면의 전하가 음극이 되면 이 음극인 생체세포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이가 양이온이 있어야 플러스 돌기를 내놓고 붙게 됩니다. 어떤 식의 셀이. 근데 그 주변에 마그네슘이나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일가 양이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셀이 안 붙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노화된 임플란트에서 셀이 붙지가 않고 또 하나 이제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탄화수소라는 게 이제 물이나 공기 중에 노출만 되어 있어도 이런 것들이 표면에 자꾸 침착이 됩니다. 불순물이 침착이 되면 그 표면이 불순물이 있는 부위는 셀이 안 붙는 부위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본트 임플란트 레이쇼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실패하면 임플란트 가격 비싼데 그냥 빼고 새로 심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도 임플란트 수술 실패를 이제 경험했던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 했는데 딴 데서 했는데 뭐 실패해가지고 와가지고 틀리해달라. 임플란트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수술 공포증, 소모포비아라고 해서 수술 공포증이 생겨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뼈가 충분하고 충분히 임플란트를 수복을 할 수 있는데도 틀리려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실패하고 다시 심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화된 임플란트 표면을 새 표면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어왔고, 실제로 이제 UV나 플라즈마를 이용한 임플란트 표면 처리가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UV랑 플라즈마가 있는데, 예전에는 막 UV로 많이 얘기를 했었고, 요즘에는 플라즈마가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이 넘어온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차이를 비교를 좀 해보면, UV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드로카본을 떼내는 에너지가 13.6 EV 이상 돼야 이걸 떼낼 수가 있는데, UV는 5나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떼낼 수 있는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썼을 때는 21 EV라 그래서 높은 에너지로 이 하이드로카본을 불순물들을 떼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뭐 그 카본의 잔존율 또는 이제 단백질을 부착하는 능력,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증식하는 능력들이 UV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UV 같은 경우는 램프가 있어서 이 램프를 주기적으로 교환해줘야 되는데,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라즈마 발생기가 한 7,000번 정도 사용하면 한번 교환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교환하는 비용이 뭐 1, 20만 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봤는데, 그래서 저렴한 비용, 한참 사용하기도 하고, 저도 지금 그때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 칸에 얼마나 썼는지 보는 거 있는데, 제 거 한 10%도 안 썼던 것 같더라고요. 한참 지금 썼는데. 그래서 거의 교환이 필요 없는, 소모품 교환이 거의 필요 없는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쌤 이미지 같은 것도 보면은, 시간이 지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이 하이드로카본의 잔존율이 처리를 하고 났다니,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임플란트 표면이고, 이거는 표면 처리를 하고 난 장비, 그 이후의 표면인데, 그 표면 침착된 게 확연히 줄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 하버드에서 나온 논문인데, 네비스 선생님이 이제 발표하신 논문인데, 건티반트 컨택 레이저도 유의할 수준으로 증가되어 있고, 디지털 마지널 리치가 처음보다 훨씬 증가해서 봉이 오히려 더 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임플란트가 장기적으로 그 생존율이 이제 긴 그 임플란트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임플란트 픽스 탑보다 좀 높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쓰면, 장비를 쓰면 그런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고, 이 본티브라스 컨택 레이쇼가 이 또 다른 논문인데, 마칼이라는 분은 이 선생님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처리하고 나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간으로 쳐도 상당히 높은 효과를 알 수가 있고, 세포 같은 거, 파이브로네틴이나 이런 셀들도 충분히 좋은 효과. 그건 거의 이제 SL 액티브에 비견할 만한 정도로 효과가 좋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논문들이 전부 이 액티릭 리본이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나온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클린 임플란트 파운데이션이라는 기관에서의 이 표면 불순물에 대한 관리와 일증이 보편화될 정도로 불순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액티릭 리본이라는 제품은 그 해당 기관에서 이미 인증을 다 받았고, 클린 임플란트 인증을 다 받았고,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FDA나 CE 같은 해외 인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리하는 방법 앞에서 다 얘기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다이렉트로 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그 통 그대로 있는 상태 패치가 등기는 통 그대로 이제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효과는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습니다. 딱 저짐이 지금 BA 서피스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BA 이거 잘 웨이팅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적으로 이게 어떻게 쓰고 있는가 말씀을, 아까 그 실패했던 케이스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렇게 F까지 녹아있는 상황의 케이스입니다. 지금 뽑고 기다렸더니 잔존골이 거의 1, 2mm 정도 남아있고,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영상이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면 성도 성공을 하고, 이 두 개 심으면 이제 이렇게 한쪽 수압 걸리면 한쪽 세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손가락으로 잘 막고 드릴링하면 잘 구상해가지고
이 한쪽 하면 한쪽을 물이 쭉 새거든요. 네. 중요한 건 아닌데 플라즈마 강인데 그거 마음껏 올리면 잘 올라갑니다. 이거 팁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식립을 했습니다. 초기 고정도 잘 얻고 여기는 다행히 초기 고정은 잘 얻었거든요. 언더 들링 해가지고 언더도 잘 얻었는데 이제 아이스큐도 애니체크 저는 쓰고 있으니까 했을 때 수치도 괜찮아서 돌렸는데 25N에서 이게 쭉 돌아가더라고요. 픽스가. 근데 이때는 짝 소리 나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임플란트 심을 때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 심을 때 쭉 찍찍 밀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약간 돌아가는 정도에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다렸더니 밑에 이제 NC크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7번이 이제 여기 돌아갔는데 올라가서 다시 80이 돼서 돌리니까 안 돌아가가지고 40N으로 고정 잘 타이트닝 해서 노천물까지 잘 연결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도 빼진 않아도 되더라. 또 하나 케이스가 있는데 밑에서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14, 15, 16을 신기로 했는데 16에 보면 이게 밑에가 본이 뚫려 있습니다. 오랄 캐비티랑 플랩을 제끼니까 바로 그 방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잘 안 착하고 했는데 뭐 플랩 제끼자마자 찢어져가지고 바로 윈도우 열어서 수술을 잘 했습니다. 여기 이제 펄펄하게 구멍 나가지고 여기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찢어진 부위는 식립 못하고 여기 식립할 수가 없잖아요. 뒤에다가 식립을 했는데 여기 이제 디퍼버린 거예요. 여기 돌리면 그냥 돌아가는 마법천공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그 본도 저는 다 처리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 처리를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웨이팅을 해보면 살라인을 적셔서 쓰니까 해보면 쫙 잘 이거를 받아들이니까 사실 결과가 뭐지 이거는 이제 잘 알 수는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가 생각보다 집약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뒤에 잘 윈도우에 열고 앞에는 이제 디코티케이션 해가지고 집약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건 보텍스 모드로 돌려서 식립을 잘 했었습니다. 하고 이제 초기 고정이 10N도 안 나오고 이제 돌아간 상태고 앞에는 그 다음 초기 고정 얻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클로저 해서 잘 수술을 했고 4달 뒤에 이제 체크를 하는데 17바가 디퍼번에서 이게 아이스큐가 애니체크 수치가 63이더라고요. 그래서 돌리니까 30N에서 딱 또 다 돌아가가지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짝소리가 나면서 확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찍찍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기다렸더니 78까지 올라가서 다시 40N로 타이트닝하고 보천물까지 잘 올렸던 증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필수가 돌아가긴 했지만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기다려서 이제 양호한 분리적을 얻어낼 수 있었고 사실 이 재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한테 이 트라우마를 수술 공포증을 안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던 증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링크 리본을 통해서 필수 돌릴 수 있고 아까 장관 원장님께서 어버튼 모트 보철물 돌리는 것도 막 얘기해 주셨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텍스로 돌릴 수 있고 본도 쓸 수 있고 본도 저는 진짜 많이 쓰거든요. 본 처리하지 않은 본은 쓰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에 차표만큼 돌리고 있고 제가 의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면은 새 표면, 오래된 노화된 표면은 거의 새 표면처럼 오염도를 낮출 수가 있고 빠른 골격착, 스테빌리티 딥이라고 하잖아요. 심을 때 초기 고정과 2차 치유가 되는 그 사이에 한 달째 스테빌리티 딥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걸 쓰면 이제 거의 그런 딥이 없이 빠른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퍼번, 계속 아까 얘기했었지만 디퍼번 골질에서 저는 많이 효과를 보고 있고 실제로 지배약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측 가능한 지배약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X도 많이 써왔고 공간이 정말 없었는데 이 상황에서 큐어링 킷도 넣어야 돼가지고 장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에 어떻게든 공간 만들어서 이번에 이 장비를 이번은 아니죠. 나왔을 때 바로 넣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써보시면 임상이 상당히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플라즈마 회사를 참 검색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비전이 사실 많이 보여서 지금 주식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가 잘 성공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제 스스로도 정말 잘 쓰고 있어서 원장님들이 한번 잘 써보시면 많은 임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